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이론 플러스라는 주제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총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5번째인 뉴 디맨드 전략까지 제가 했었는데요. 지금 1부를 아직 못 보신 분은 1부를 보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6번째 트렌드 키워드 바로 디깅 모멘텀입니다. 여기서 디깅이라는 건 뭐죠? 디깅, 판다는 거예요. 파 내려간다는 거죠. 깊이 파 내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뭐뭐의 진심인 사람. 뭐뭐 덕후, 뭐뭐 마니아,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 특정 분야에 막 여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파는 사람들을 일종의 약간 괴짜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보다 더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 더 전문성을 갖춘 탁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당되는 분야가 뭐 해리포터, 스타워즈, 뭐 특히 스타워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연예인들 팬클럽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의 수집욕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뭐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깊이 파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 전반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디깅 모멘텀에 주목하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전에는 뭐 오빠 부대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만이 항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년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이것이 주책이 아니라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떳떳한 자기 취미로 내보이고 있다는 것도 요즘 시대의 새로운 변화이자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깅 포인트, 디깅 모멘텀 어떻게 이론 플러스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걸 한번 물어보죠. 결국에 이론 플러스는 건강 사업입니다. 건강을 전달하는 것이고 건강 전도사가 되는 것인데, 건강에 내가 진짜 진심인 사람인가? 건강을 욕망한다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체계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생식 덕후인가? 이뮨푸드 매니아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의 분야에 있어서 진심인가? 덕후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저 같은 뭐 강사로 이론 플러스 강사거나 아니면 전공자보다도 해당 분야에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깊이 파고 있는 변화 자체가 변화를 이끌고 소비 트렌드가 바꾼다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생식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나 통합의학에 있어서나 황성주 박사님의 그런 건강 10계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체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소비 트렌드, 소비자들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고, 그들이 무언가 나에게 물었을 때 깊이 있게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런 디깅 모멘텀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바꾸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내 파트너와 나의 고객들에게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깅 모멘텀. 우리 모두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7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이 알파 세대는요, 이 MZ 세대를 부모로 둔 세대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제 아들도 MZ 세대에 적용이 되는데, 알파벳 A부터 Z까지 이 알파벳이 다 소진되고 새로운 세대, 다시 A로 돌아간다, 다시 알파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로 A, 알파벳을 A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알파는요, 알파벳에서도 새롭게 완전히 A로 돌아갔지만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마크 매트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 완전 새로운 세대로 알파 세대를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이미 틱톡,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고 자기를 또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고 또 그것을 즐겨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 또 코딩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굉장히 쉽게 넘나들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알파 세대, 우리 이론 플러스는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될까? 사실 이런 알파 세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일단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이 차이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분간하지 못하고 너무 혼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도 쉽고 게임 중독이나 가상 세계에만 너무 치우쳐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이로미안의 문화, 건강한 습관, 일일 일생식 5가지 감사를 하는 것,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현실을 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알파 세대의 아주 빠른 그리고 재기발발한 그리고 트렌디한 것들이 이로미안의 생활 습관을 더 번지게 하고 더 멀리 퍼지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론 플러스의 이런 건강의 습관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의,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기성세대들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트렌디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알파 세대를 또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빠르지만 또 가장 우울한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실제로 조사한 걸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도가 꼴찌라고 합니다. 22등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로미안의 라이프 스타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알파 세대들을 만들어가고 키워나가는 것도 어른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째 트렌드 키워드 한번 볼까요? 바로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이것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의 치료 중심이었던 의학이 예방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 많이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황성주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황 박사님은 예방 의학에 있어서 25년 전부터 꾸준하게, 그래서 생식을 개발한 것도 그 이유고 이롬이라고 하는 H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강 전문 기업, 면역 건강 전문 기업을 꾸려나가고 멤버십 마케팅까지 전개해서 그것이 더 스며들게, 더 전반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유가 사실은 치료의 중심, 진짜 치료는 예방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방에서 더 나아가서 건강 증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야가 이제 의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의 대표적인 것들로 이 책에서도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화장품 매장에 고객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고객을 관찰하는 일종의 카메라나 이제 AI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고객이 갖고 있는 이 고객의 나이, 성별, 그리고 날씨, 그리고 입고 있는 그 패션 스타일을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메이크업 제품을 먼저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선제적 대응으로.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의 취침의 질, 지난밤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뭐 환기를 미리 시킨다거나 아니면 시트 포지션을 바꿔서 졸음을 방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런 선제적 대응 기술로 인해서 기계로 인해서 삶이 더 윤택해질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제적 대응 기술도 결국에는 뭐에서부터 비롯이 돼야 되느냐? 네. 기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사람을 공감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죠.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가족의 관계를 알고 환경을 알고 자라온 환경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짓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선제적 대응 기술은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부터 적용했던 황성주 박사님의 이 이론 플러스의 선제적 대응 기술은 멤버십 마케팅으로 인해서 또 마케팅계에 또 선도적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도적 문화와 기술, 그것은 결국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짓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키워드 9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간력입니다. 공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그 효용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팬데믹 여파로 사실은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온라인 공간이 점점 더 부각되고 온라인을 통한 활용,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같이 정비례해서 실제 공간이 가진 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공간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각 기업들은 매장의 크기를 넓히거나 또 좁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케아의 성수동 매장인 이케아 랩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이케아는 보통 좀 그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에 큰 대형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막상 딱 가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케아의 성수동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훨씬 더 줄이고 또 고객들이 쉽게 찾아와서 이케아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간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고른 옷을 직접 피팅해 볼 수 있는 아마존 스타일 같은 매장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공간 자체가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쳐지게 하는 전략이 된다. 이것이 공간력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이론 플러스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 행사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카페 로즈와 같은 이름의 본사에 아주 잘 꾸며진 공간, 그리고 본사 교육장, 사랑의 병원, 또 각각의 지역마다 있는 캠퍼스 센터 등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파트너와 함께 참여하면서 그 참여하는 공간 속에서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고 사업자적 마인드를 일깨우는 장소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주에도 문경에서 STX 비전 워크숍이 있지만 여행, 프로모션, 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파트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이 가장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총 마지막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마지막, 바로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바로 나이가 들지 않는 캐릭터 피터팬, 우리가 피터팬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피터팬이 사는 곳이 네버랜드죠. 제가 지금 화면에 사진에 보여드리는 곳은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동심을 구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네버랜드라고 하는 놀이 테마파크였죠. 자, 이런 것들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신드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키덜트 상품, 키덜트라고 하는 것은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죠. 나이가 들었지만 어린 시절에 내가 풀지 못했던 그 욕망,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소비 패턴을 다시금 갖고 와서 어른이 된 지금도 향유하고 누린다고 보는 건데요. 대표적인 최근의 예로는 포켓몬빵 열풍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켓몬빵 하면은 아이들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네. 20대 후반, 30대, 40대들이 이 소비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포켓몬스터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그것을 또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열광하면서 다른 데 큰 돈을 쓰지 못하지만 그 소소한 것들을 내가 모으고 그것을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또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의 신드롬, 하나의 영향, 사회적인 큰 현상으로까지 일어난 것이죠. 오죽하면 편의점마다 포켓몬빵 없다라고 써붙이느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한 가지, 다이소의 공주 목걸이 세트를 거의 품귀 현상이 날 만큼 열광하면서 구매했던 것들도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는 60대, 70대, 80대를 넘어서 100세 시대를 열게 되면서 일종의 기존의 사회적 나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고, 이런 평균적인 사회적 나이, 그 사회적 나이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가 원하는 삶, 나이를 잊은 삶,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삶들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지면 사회 전체가 유아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23년에도 이런 네버랜드 신드롬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론 플러스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로미안도 나이를 잊자. 네, 태어난 연도, 세는 나이, 숫자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의 건강 나이가 중요한 것이죠. 네버랜드 신드롬은 실제 자기가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고 어린 시절의 그 환상을 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론 플러스의 이로미안 신드롬은 무엇이냐?
H솔루션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먹는 식생활을 바꾸고 가장 건강한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실제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로미안이 되는 것. 그래서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지치지 않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로미안 신드롬이다. 네, 네버랜드 신드롬은 환상을 따라가는 삶이지만 이로미안 신드롬은 실제로 젊어지고 더 활력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미안의 트렌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트렌드 코리아를 바탕으로 해서 10가지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23년을 준비하는 이로미안의 이런 전략들이 이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훨씬 더 건강하게 이로미안의 트렌드, 이로미안 신드롬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한 좋은 정보를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